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수진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환자분들의 표정만 봐도 그날의 고민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 찾아오신 60살의 환자분은 의자에 앉자마자 한참이나 망설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신 첫 마디가 원장님, 저는 이제 여자로서 끝난 걸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오는 게 무섭고 귀찮아서 자는 척을 하거나 등을 돌린 지 벌써 3년이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라고 체념하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늙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사겨왔던 중년의 은밀하고도 중요한 고민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학적 진실과 마음의 치유가 담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폐경을 여성성의 사망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생리가 멈추면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는 낡은 고정관념이 우리 무의식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폐경은 난소가 생식 기능을 다했다는 뜻이지 여성이 기쁨을 느끼고 사랑을 나눌 권리까지 반납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부부간의 열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만난 수많은 중년 여성들의 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뜨거운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불씨를 살려낼 신체적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 스스로 불을 꺼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이야기를 조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성의 몸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공존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난소에서 이 두 가지 호르몬이 풍부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반면 테스토스테론은 누군가를 원하게 만들고 가슴 뛰게 만드는 활력의 엔진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50세를 전후에 찾아오는 폐경과 함께 발생합니다. 난소가 문을 닫으면서 에스트로겐 생산을 중단합니다. 윤활유가 사라지니 몸은 건조해지고 뻑뻑해집니다. 이전에는 부드럽게 받아들였던 자극들이 이제는 쓰라린 불편감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전력 질주를 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난소는 문을 닫았지만 사랑의 엔진인 테스토스테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또 다른 기관에서 여전히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의 뇌와 심장은 여전히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엔진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데 단지 바퀴가 굴러갈 길이 거칠어졌을 뿐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 지점에서 좌절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괴리감을 느낍니다. 남편과의 잠자리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우리 뇌는 그 행위 자체를 고통으로 기억 저장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남편이 손만 잡아도 뇌에서는 위험 신호를 보내며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남편을 피하게 된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참아가며 의무 방어전을 치르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아픔을 참는 관계는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몸에 대한 학대이며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족해진 호르몬을 국소적으로 보충해주거나 적절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의 80%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메이오 클리닉의 여성 건강센터장인 스테파니 포비온 박사의 연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중년 이후의 부부관계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강력한 건강 보조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스킨십은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갱년기에 치솟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합니다. 불면증을 완화하고 우울감을 개선하며 면역력을 높여주는 천연 치료제인 셈입니다. 실제로 주기적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60대 이상의 여성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 낮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운동 효과 때문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정서적 안정감이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노화를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부 관계를 귀찮은 숙제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건강과 젊음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하고 부작용 없는 처방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회적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교 문화권에서는 나이 든 여성이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주책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되어서 무슨 남사스러운 짓이냐며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반면 서구권이나 아프리카계 여성들의 인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폐경을 더 이상 임신의 걱정 없이 온전히 나만의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자유의 시작으로 받아들입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여성 3천여 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4명 중 1명은 폐경 이후에 오히려 관계의 만족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생리에 대한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피임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면서 심리적으로 더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신체적 노화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마음의 노화입니다. 스스로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단정 짓는 순간 우리 몸도 그 생각에 맞춰 정말로 기능을 멈춰버립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충분히 아름답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 몸의 세포들도 그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여성들은 갱년기 증상도 훨씬 수월하게 겪어낸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20대나 30대 때와 똑같은 강도와 빈도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이 떨어져 식사량을 조절하듯이 사랑의 방식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격정적인 것이었다면 중년의 사랑은 은은하게 오래가는 숯불과 같아야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서로의 천을 충분히 느끼며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남편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자신의 기능적인 면에만 집착합니다. 신체적 반응이 잘 되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하는지를 남성성의 척도로 삼곤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기계적인 성능이 아닙니다. 아내의 얇아진 피부와 예민해진 감각을 배려해주는 섬세한 접근입니다. 남성분들의 생체 리듬도 나이가 들면 변합니다. 20대의 혈기, 왕성했던 남성 호르몬 수치는 50대가 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신체 반응이 약해지고 회복 시간도 길어집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다 보면 오히려 심리적인 위축감이 들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친밀감을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남성은 70세가 되면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부부 생활의 은퇴를 맞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혈관 노화로 인해 기능 저하가 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여성은 혈관 팽창 과정이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건강만 허락한다면 죽는 날까지 현역일 수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년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부부는 남편이 아내보다 서너 살 많거나 동갑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60대 중반을 넘어서며 급격히 사랑의 에너지가 쇠퇴할 때 아내는 오히려 제2의 사춘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욕구의 불일치가 황혼 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요구를 부담스러워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거절당했다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침실에서의 행위보다 일상에서의 친밀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연구팀이 10년간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해답이 보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높은 관계 만족도를 유지하는 부부들의 공통점은 남편의 성격에 있었습니다. 기술이 뛰어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평소에 아내에게 상냥하고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됩니다. 갱년기 여성의 뇌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감정조절센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평소에는 웃어 넘길 수 있는 농담도 비수처럼 꽂히고 사소한 무관심에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런 상태에서 낮 동안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꼈는데 밤에 갑자기 사랑을 나눌 마음이 생길 리 만무합니다. 여성의 사랑은 스위치만 켜면 들어오는 전등이 아닙니다. 복잡한 감정의 회로가 모두 연결되어야 비로소 불이 켜지는 섬세한 시스템입니다. 만족도가 낮았던 여성들의 인터뷰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남편이 나를 감정 없는 인형 취급하는 것 같다거나 본인의 욕구만 채우고 돌아눕는 모습에 정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여성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피곤하다, 아프다, 내일 하자 라는 말로 잠자리를 회피합니다. 사실은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친 것입니다. 반면 행복한 중년 부부의 침실 풍경은 다릅니다. 그들은 관계 자체보다 교감의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대화하고 가벼운 마사지로 긴장을 풀어주는 과정을 즐깁니다. 이 과정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아픔을 줄여주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남편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비싼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30대 중반의 여성분들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난소의 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시작됩니다. 난소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들은 이미 35세를 기점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부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50대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생리 주기가 조금씩 빨라지거나 양이 줄어드는 것은 내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을 지속하면 폐경은 더 빨리 그리고 더 힘들게 찾아옵니다. 미리 준비된 노후가 편안하듯이 미리 관리된 자궁과 난소가 행복한 중년을 보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남편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단단히 다져 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년 여성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늙어서가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와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약해진 기능을 보완하고 사라진 열정을 되살리는 실질적인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물리적인 불편함입니다. 마음속에 아무리 사랑이 넘쳐도 몸이 아프면 그 어떤 행위도 고문이 됩니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관계 후 찾아오는 쓰라림과 방광염 때문에 남편을 멀리합니다. 이것은 위축성 지렴이라는 아주 흔한 증상 때문인데 의학적으로 분명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소중한 곳의 점막이 얇아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마치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표면이 건조해지고 작은 마찰에도 쉽게 상처가 납니다. 건강한 상태의 내부는 약산성을 유지하여 외부 세균을 막아내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이 산도 균형이 깨지면서 중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방어막이 사라지니 대장균 같은 나쁜 균들이 쉽게 침투하여 염증을 일으킵니다. 관계 후에 소변을 볼 때 찌릿한 통증을 느끼거나 혈뇨를 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피곤해서 생긴 일시적인 증상으로 여기고 방치하면 만성 질환이 됩니다. 통증은 우리 뇌에 부정적인 기억을 심어주어 나중에는 남편의 손길만 닿아도 몸이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가장 손쉽고 즉각적인 해결책은 바로 전용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어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건조하면 로션을 바르고 입술이 트면
립밤을 바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건조한 점막에 수분을 공급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자기 관리입니다.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보습제가 나와 있어 선택이 중요합니다. 수용성 제품은 물로 쉽게 씻겨 나가고 끈적임이 적어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리콘 베이스 제품은 지속력이 좋아 건조함이 심한 분들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오일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보습제는 관계 직전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도 전용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해주면 점막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밤 얼굴에 영양크림을 바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꾸준한 관리는 점막을 도톰하고 촉촉하게 유지시켜 언제든 사랑을 나눌 준비를 갖추게 해줍니다. 만약 보습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심한 건조증이라면 호르몬 요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호르몬 치료라고 하면 막연한 두려움부터 갖습니다. 과거에 발표된 일부 연구 결과들이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는 공포를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의학적 견해는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고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전신으로 흡수되는 먹는 약이 부담스럽다면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질정이나 크림을 쓰면 됩니다. 이 방법은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는 양이 극히 미미합니다. 오로지 필요한 부위에만 작용하여 점막을 재생시키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처방을 받는다면 안전하게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남편과의 속도 맞추기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마음이 열리는 시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남성은 시각적인 자극만으로도 불과 몇 분 만에 준비가 완료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상황과 분위기, 그리고 정서적인 교감이 충분히 예열되어야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의 몸은 예열 시간이 젊었을 때보다 2배 이상 길어집니다. 혈액 순환이 느려져 중요한 곳으로 혈류가 모이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이 생리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두르면 아내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20분 이상 충분한 교감을 통해 아내의 몸과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을 남편에게 교육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아내의 몫이기도 합니다. 남편들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당신이 싫은 게 아니라 내 몸이 준비되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었을 때 기분이 좋은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몸에는 쓰면 쓸수록 기능이 좋아진다는 용불용설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생식기관 역시 근육과 혈관으로 이루어진 기관이라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반대로 주기적인 자극과 관계는 골반 내 혈액 순환을 돕고 조직의 산소 공급을 늘려줍니다. 이것은 점막의 위축을 막고 탄력을 유지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항노화 요법입니다. 꼭 직접적인 결합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체력이 떨어지면 행위의 형태도 유연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서로의 몸을 마사지해주거나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호르몬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친밀감을 나누고 서로의 천을 느낀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절정의 행복을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엔케팔린이라는 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물질들은 마약성 진통제보다 수십 배나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절통이나 두통, 근육통 같은 만성 통증을 완화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부부관계가 노년의 건강관리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의사들이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의학적 조언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늘어진 뱃살과 주름진 피부를 보며 한숨만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몸은 지난 수십 년간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고 가족을 지켜온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혐오하는 사람은 타인의 사랑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남편이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봐도 에이, 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라며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나 자신부터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예쁜 속옷을 입어보고 자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마십시오. 남편분들에게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의 폐경을 함께 겪어내야 할 공동의 과제로 인식해 주십시오. 아내가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우울해할 때 그것을 성격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지금 아내의 몸 안에서는 호르몬의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안아주셔야 합니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그 어떤 호르몬제보다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여보,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더 잘할게 라는 말 한마디가 닫힌 아내의 마음을 엽니다. 정서적인 지지가 바탕이 되면 아내는 남편을 다시 남자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두 사람만의 제2의 신혼 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부부 생활이 뇌 건강과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50세 이상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인지 기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주기적으로 사랑을 유지하는 그룹이 기억력과 실행 능력 점수에서 월등히 앞섰습니다. 사랑을 나눌 때 분비되는 도파민이 뇌신경 세포를 자극하여 뇌가 늙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을 나누는 행위는 치매를 예방하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두뇌 트레이닝인 셈입니다. 십자 말풀이나 퍼즐을 맞추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스킨십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부부 관계를 단순히 쾌락의 도구가 아닌 건강 장수의 비결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총명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덕목이라고 생각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파트너가 없거나 사별하신 분들이 느끼실 소외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에너지는 반드시 파트너가 있어야만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행위 역시 건강한 활동의 일부이며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몸이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지 알아가고 스스로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구를 건강하게 인정하고 해소하는 분들이 삶의 활력도 높습니다. 취미 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도 에너지를 승화시키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기에 느끼는 욕구임을 인정하고 그 에너지를 삶의 동력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다시 의학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건조증 외에 또 다른 복병인 요실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년 여성의 40% 이상이 겪는 요실금은 부부 생활을 위축시키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관계 도중에 소변이 셀까봐 걱정되어 집중하지 못하고 아예 잠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이 역시 부끄러워 숨길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질환입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골반 저근육을 강화하는 이 운동은 요실금 예방은 물론 부부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탁월합니다. 중요한 곳, 주변의 근육이 탄탄해지면 혈류량이 증가하고 감각이 예민해져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분씩만 투자해서 꾸준히 연습하면 수술 없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설거지를 할 때 생각날 때마다 괄약근을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한 달만 꾸준히 하면 확실히 달라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자존감을 위한 노력입니다. 내 몸을 내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침실에서의 태도까지 당당하게 만듭니다. 이제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몸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듭니다. 콩이나 석류, 칠 같은 식품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보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두부나 두유 된장 같은 콩 요리를 식탁에 자주 올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돕는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나 생선도 좋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골반으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그래야 몸의 반응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와 설탕은 피해야 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신경 전달 능력이 떨어져 감각이 무뎌집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가장 큰 적이기도 합니다. 복부 지방은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갱년기 증상을 악화시키고 몸을 무겁게 만듭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여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폐활량이 늘어나 침실에서의 활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운동 후에 느끼는 개운함과 성취감은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욕구가 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 듦을 상실의 과정으로만 이해하려 합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역할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너무나 서글퍼집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나이 듦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과정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의 행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난 지금이야말로 부부가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먹고 사는 문제와 아이들 키우느라 서로를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대화와 정서적 교감이 가능해진 시기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밋밋하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십시오. 잠자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인 표현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따뜻한 포옹이 상대방의 고독을 씻어주는 위로가 됩니다. 서로의 늙어가는 육체를 보듬어주고 아껴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애를 느낍니다. 혹시 남편과의 관계가 이미 너무 멀어져서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불이 꺼져 있었어도 스위치를 다시 켜려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어색하고 쑥스럽겠지만 오늘 저녁 남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보,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 더 재미있게 살아보자 라고 운을 떼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부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김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녀덜비 된 김 씨는 남편과 각방을 쓴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코골이가 심하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잠자리가 불편해서였습니다. 폐경 이후 찾아온 건조증으로 인해 관계를 할 때마다 쓰라리고 아팠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속도 모르고 자존심만 상해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남편은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대화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하고 병원을 찾은 김 씨에게 저는 먼저 국소 호르몬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과 함께 내원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진료실에 들어온 남편분은 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그렇게 아팠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가 싫어서 피한다고만 생각했던 오해가 풀리자 남편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분의 관계는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치료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잠자리에서도 아내의 통증을 먼저 살폈습니다. 무리한 시도보다는 마사지와 대화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6개월 뒤 다시 병원을 찾은 김 씨의 얼굴은 몰라보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희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라며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65, 세박 모 씨의 경우도 기억에 남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기능 저하 때문에 부부 관계를 포기하고 살던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늙어서 힘이 없는데
뭘 어쩌겠어라며 체념하고 계셨지요. 하지만 저는 두 분께 사랑의 정의를 다시 내려드렸습니다. 꼭 직접적인 결합이 이루어져야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옷을 벗고 천을 나누며 꼭 안고 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을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이 두 분의 뇌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행위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고 나니 오히려 남편분의 기능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혈관이 이완되고 혈류가 좋아진 덕분입니다. 두 분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깊은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생각의 전환 하나만으로도 부부의 침실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사랑의 욕구가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가 주입한 잘못된 최면일 뿐입니다. 우리 뇌의 시상하부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행복을 기억하고 원합니다. 단지 몸의 반응 속도가 느려졌을 뿐 욕구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의 경험은 더 깊고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충동적이고 육체적인 배설에 가까웠다면 노년의 사랑은 예술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의 숨소리 하나, 표정 하나까지 읽어내며 교감하는 고차원적인 소통입니다. 서로의 인생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가장 숭고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갱년기를 지나며 급격히 떨어지는 체력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지혜롭게 대처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꼭 밤에만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파김치가 된 저녁보다는 에너지가 충만한 아침이나 낮 시간이 훨씬 좋습니다. 은퇴한 부부라면 평일 낮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밝은 방에서 사랑을 나누면 기분이 훨씬 산뜻하고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의무적으로 하는 밤의 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야말로 은퇴 후 부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한 파트너와의 소통 방식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한국 여성들이 침실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아프면 아프다고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남편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보, 거기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줘라든지 오늘은 그냥 안아만 줘라고 말하십시오. 남편들은 독심술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평생 잘못된 방식으로 당신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움은 잠깐이지만 만족감은 평생을 갑니다. 처음 이불 떼기가 어렵지 한 번 터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끊임없는 학습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40년을 같이 살았어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이제 호르몬제 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중요한 곳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는 주범입니다. 흡연을 계속하면 건조증이 악화되고 감각도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술 역시 적당하면 분위기를 돋우지만 과하면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감각을 방해하고 촉촉함을 마르게 합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에게 과도한 음주는 안면 홍조와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불씨가 됩니다. 건강한 부부 생활을 원하신다면 술과 담배부터 멀리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역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성 호르몬 분비가 교란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피곤에 찌든 몸에서는 그 어떤 욕구도 피어날 수 없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질 좋은 수면은 천연 정력제이자 호르몬 보충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나 있으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가 되어 사랑을 거부합니다. 요가나 명상 같은 이완 요법을 통해 마음의 찌꺼기를 비워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되어야 몸도 비로소 빗장을 풀고 상대를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을 시간입니다. 여자의 사랑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폐경은 여성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더 자유롭고 성숙한 제2의 행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행복과 건강이 결정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십시오. 산부인과 문턱을 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건강한 여성의 몸을 유지하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부부야말로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이자 유일한 내 편입니다. 서먹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늘 당장 작은 용기를 내보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가벼운 스킨십이 굳어버린 빙하를 녹이는 시작이 됩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축복이 되려면 건강과 사랑이 함께해야 합니다. 아픈 몸으로 외롭게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일 수 있습니다. 활기찬 부부 생활과 친밀한 관계는 당신을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를 잘 살려서 다시 한번 인생의 뜨거운 봄날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나누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틈틈이 댓글을 확인하며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지는 법이니까요. 앞으로도 중년 여성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상 산부인과 전문의 김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